추운데 에어컨.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전국에서 합리와 상식에 그리고 디테일을 재밌게 길을 찾아가는 고품격 시사평론 시용상 객잔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라도 이렇게 같이 하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을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천만 달라 공달 윤희석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전국의 햇살 가득 햇살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국의 햇살 가득. 네. 오늘은 날이 흐려요. 선샤인. 햇살 가득하니까 쌀 같다니까. 선샤인. 햇살들이 햇살 가득. 햇살 가득. 음료수 하니까 있잖아요. 아침 햇살. 네. 햇살 햇살 가득하니까 무슨 장 장 같아요. 간장 나는 같은 느낌. 햇살이 그냥 쌀 같아. 쌀 같아요. 네, 그리고 맥 연구소의 공주 공천만 주세요. 소영주 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반 평론반 네 박성태 실장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큰 이슈예요. 공약도 아니고 지금 뭐 다른 네거티브나 이런 혹시 이런 쟁점도 아니고 제일 큰 쟁점은 역시 아직까지 윤석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해야 맞지 않을까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친윤의 핵심으로 불렸던 서정욱 변호사가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얘기했고 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뭐 사실 이르면 어제였어요. 어제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해서 왔습니다. 일단 탈당할까 아닐까 계속 이슈는 좀 돼서 이거 빠르게 저희가 OX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당할까 안 할까? 할까면 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네, 대선 기간 중에. 대선 기간. 고민하는 척을 했어요. 아침에서 바뀌었어. 바뀌었어 오다가 아, 그래요? 기사가 막 나오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세모. X. 이거 연습했구나 집에서. X. X 세모 세모. 5. 공단 선생님께서는 5죠. 탈당할 것이다 그러면. 오. 아침에 바뀌었다는데 그건 어떤 판단 변화에 정통한 소식통이에요. 예. 뭐가 자꾸 기사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이 흐름이 보면은 당에서 의견을 모아서 요청하면 내가 탈당할 거다. 이거는 보도가 좀 됐었어요. 예, 친윤 측에서 했던 말이죠. 이게 오늘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뭐가 있는 거지. 있는 거다. 네, 느낌이. 예. 그러면 장 소장님은 원래 이제 탈당의 확장판을 계속 얘기하시다가 지금 세모로 드셨어요. 서정욱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저께 저녁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당장은 탈당 안 할 것 같다. 참모들의 의견이 갈린다. 아유. 탈당해야 된다는 쪽과 하지 말라는 쪽이 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닐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귀가 얇거든요. 예. 공달 선생님이 갑자기 바로 동그라미 드는 바람에 제가 X표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세모로 바꿨어요. 아. 음. 예. 그냥 뭐 여건상 보면 뭐 탈당하든 말든 근데 뭐 뭐 그렇죠. 탈당하든 말든 출당과 제명이 아니면 선거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윤석열 캐릭터를 분석했을 때 예.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기구나. 안 한다. 예. 안 하고 본인이 지금 탈당해서 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의 재판과 본인 배우자인 김건희의 어떤 사법 처리 부분들을 앞두고서 예. 국민의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1호 당원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남아 있을 것이다. 네. 혹시 앞서 이제 장 소장님이 친윤 그룹 내에서도 탈당을 하라는 측과 아닌 측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고민 중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친윤이 그렇다는 얘기인지. 제가 그냥 알기로는 예. 외부에 있는 외곽에 있는 윤석열 참모 그룹들은 탈당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대통령실에 있는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자기 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외부에 있는 분들이야 뭐 정치를 안 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영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인데 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6월 3일이면은 예. 대통령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당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들하고 낙인이 찍혀요. 그러면 정치권에 대비하기가 복귀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끈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탈당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기 거랑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거랑 이제 위하는 척 하는 거지. 대통령님 재판 받으셔야 되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소환도 곧 예정돼 있는데 당에서 보호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 같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앞서 이제 그거를 공달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정현 선대위원장이 네. 예, 지금 김문수 캠프에 오늘 중 윤 전 대통령의 자질탈당을 권고하고 또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도 철회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덕수 후보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이전 새누리당 당대표를 했고 친박의 핵심으로 불렸던 복심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뭐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어쨌든 대놓고 이제 강하게 탈당해야 아니 된다. 사실은 뭐 비서실장을 시키네 아니면 국무총리를 시키네 그렇게 오르내렸어요. 대단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아한다. 신임을 한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원래 뻗어있습니다. 의리파니까 약간 이정현 전 의원이. 네. 예. 근데 저분이 저런 얘기 한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또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좀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그래요. 예. 분위기를 옆에서 지금 그냥 좀 이렇게. 있어요. 좀. 지금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보니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윤 대통령 관련해서 있는 것 같고 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뭐 사과해라. 결론은 이제 후보 단일화. 그렇죠. 이건 이제 선거 앞두고 하는 얘기고 뭐 몇몇 분들이 이준석 그럼 우리 당에 들어온다. 뭐 친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꿍. 친윤이랑 손 잡고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들어오더라도. 저도 이준석 그 후보가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뭐 친윤이랑 손잡을 그러니까 일은 없다고 봐요. 제가 자꾸만 이 이렇게 보면 뭐 문자가 몇 개씩 와요. 잠깐 눈 붙였다 오면 문자 붙이고 오면은 뭐 이런 거지. 장해찬도 복당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지 않냐. 넌 뭐냐. 몇 개 왔어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우리가 도대체. 참 도대체 이준석도 절대 안 온다는데 너 오면 어떡할래. 이거 지금. 우리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된다. 지금 이정현 의원이 이제 이준석 징계 철회하고 사과해라. 아니 지금 징계 철회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 생각은 단일화 된다 안 된다 된다고 이준석이랑? 봅니다. 네, 이준석이랑. 자 빨리 하나 하죠. 둘 셋. X. 뭐야 또 이건. 또 세모요? 아니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요. 들은 얘기. 이거 중요하지 이게 또. 이게 뭘 많이 들어. 아니 뭐 얘기를 해줘요. 네,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게 대세의 흐름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모여가지고 진중하게 논의하는 건 아닌데 일부 핵심 그룹에서 진짜 이재명 되면 우리 죽으니까 차라리 이준석한테 주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몇몇이 한대요. 그건 들으셨죠? 내가 들었어요. 예. 이준석 의로의 단일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그렇지. 주자.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이준석한테 주자. 이재명 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예.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짠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대선 자금 같은 건 선거운동 자금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선거 비용은 국민의힘에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거가 이제 보통 막 단일화를 할 때 네. 이제 가는 쪽에서 내가 그동안 쓴 선거 자금 내놔라 네.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 생길 그러죠. 수가 그거 안 돼요.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몇십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 단일화했을 때. 단일화했을 때. 그거는 안 될. 정상이 안 돼. 매간 매직이죠 그러게 되면. 네,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정자법의 정론으로 위배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어차피 지금까지 쓴 돈은 그냥 날아가는 셈 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버릴 폭을 잡으면 뭐 모르겠는데 일단 재정 문제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과연 친윤들이 본인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럴 바에 뭐 진직 유승민 주거나 오세훈 한동훈 다 줬지 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친윤들은요 바깥에 지금 손을 내밀 게 아니라 안 정리부터 해야 돼요. 안정리. 집안 정리부터 해놓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집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버려야 될 정작 세 개를 못 버리는 거. 첫 번째 윤석열 못 버리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정당 국대 터버렸던 권성동 못 버리고 있고. 아. 세 번째 정광훈과 한참 연계됐던 구 김문수의 과거를 못 버리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세 개를 버려야 되는데 세 개를 다 안고 가고 있어. 예. 심지어 그 뭐 석동현 변호사도 데려온 거 보면 정광훈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안정리부터 하고 나서 뭐 이준석하고 뭐 단일화를 하든 뭘든 얘기를 할 텐데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준석도 들어와서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 40입니다. 40살의 첫 도전인데 지금 현재 뭔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해서 본인의 정치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다. 본인 차차해도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50밖에. 그쵸.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단일화를 이준석으로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걸 보고 더 안 들어오죠. 더 안 들어오지. 국민의힘은 부패하고 수구정당 이런 이미지로 이제 해놓고 본인이 의석 3석이지만 그쪽에서 더 영역을 넓혀가서 본인이 시조가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금까지 쭉 보면 대선에 누가 이겼냐고 하면 박근혜, 문재인, 예를 들어서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본심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본심 불가예요. 유력 후보 현재로. 당선됐다는 앞서고 있다. 그런 근데 지난 너무한다, 진짜. 대선에서 진 사람이 다음서 윤석열을 빼고는 그렇게 쭉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까지 재수했죠 다. 다 재수로. 네. 다 재수. 이재명 3수고 이번에.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이준석이 입장에서도 나도 지금 재수학원 알아봐야지, 나 이제. 강남 대성학원에 등록 중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이도 거죠. 삼수해도 돼요. 그렇죠. 삼수해도 돼. 사수까지도 가능해요. 사수도 N수해도 가능해. 돼. N수. N수. 구수까지는 아니고 한 어우, 3, 4수. 구수는 좀 내가 봐서 실패하는 수가 80 대인데? 그렇죠. 구수는 안 되고. 3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세상에 지금 없겠네. 네?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 없겠어. 슬프네. 슬프네.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방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선대위 안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원 명단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김 캠프에서 한 거예요. 김 캠프. 캠프. 그러니까 선대위 전체가 아니고 원래 김문수 원조 캠프. 김 캠프. 거기서 이렇게. 이 녀석들 이름만 올려놓고 뛰진 않는다. 그러니까 왜 아까 우리 전 방송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제 한판 승부에서 나온 그 얘기.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이제 한동훈 제가 이제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니 뭐 그런 얘기 슬쩍슬쩍 듣죠.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김문수 캠프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야 무슨 원외위원장 활동 안 하는데 SNS 안 올리는데 이래갖고 또 지금 평지풍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안아야 될 판에 자꾸 적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이제 막 공동 선대위원장급과 본부장급 선대위 중책을 맡은 중지위원들도 포함돼 있대. 왜 안 뛰냐? 이게 뭐한 짓이야? 자, 예, 지금 이재명 후보 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국힘은 막장이구나.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앞서 이제 저희가 다룰 게 지금 석동현과의 관계, 윤석열과의 관계, 정광훈과의 관계 이게 다 연결돼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석동현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선출이 아니에요. 지정을 했죠. 이것만 봐도 이제 거의 그냥 전광훈, 윤석열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김문수 후보다. 사실 끊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쪽 세계 각별하고. 사실은 이분이 핵심이야. 멀어질 이유가 있냐라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얘기를 했고 예. 석동현 저분이 지금 선대위로 들어오면서 했던 일성이 아스팔트의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광훈과 손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보래될 세력과 반대로 손을 잡으니 이번 선거가 뭐 제대로 될 뭐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아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야 될 국민의힘이 서로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여전히.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당권 장악을 위한 그냥 세력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막상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크게 우리나라가 양 진영으로 계속 대결을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뭉치게 말했는데 이번은 국민의힘이 좀 뭐랄까요? 그냥 안에서 자중질환이에요. 좀 없고 여러 가지가 좀 미약한.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좀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거죠. 자유통일당 후보라면 몰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의 지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본인의 본진이었던 자유통일당을 끌고 와서
또 세력을 한 구축하려는 그런 또 포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유통일당의 통일 전선 전술. 그렇죠. 일단은 그 기반을 딱 앉혀놓고 자유통일당이 받쳐주면 일단 아스팔트 지지층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윤 그룹들이 장악하고 있는 캠프에 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좀 주기 위한 인물로 석동 변호사를 꽂은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조직을 맡았던 뭐 이영수 회장이라는 분 예. 바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꽤 조직과 새를 잘 만드는 역할을 했던 분으로 평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아는데 못 해먹겠다. 그러고 나갔죠. 내가 조직인데 네. 왜 자유통일당의 석동현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나온 거지. 근데 그분도 조직이 많이 좀 없었다 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네. 이제 홍준표 후보를 예. 밀었는데 졌잖아요. 3등 했잖아요. 네,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영향력이 쇠퇴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지금 머리와 몸이 따로 도는 그런 이제 선대위 선거 체제가 저희 당이 됐고 이 선거 끝난 다음에 어쩌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정말 앞에 3자가 나오면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한 명이 복당을 했어요. 복당? 복당. 장해찬 했어요? 났어요? 확실히? 뭐 기사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복당 예정 뭐 이렇게 나왔죠. 아, 그 예정인가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오늘 복당 한다잖아요. 오늘 복당한다. 예, 예. 예. 오늘 복당을 한다. 원래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다 열어놓겠다. 탈당한 사람들 징계로 이제 이런 분들 다 다시 복당을 일단 보수가 다 뭉치게 해서 했다. 그런데 장해찬이 복당이 일단 신청서는 예전에 냈었고 오늘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장해찬의 복당은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장해찬이 들어오면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누구죠? 한동훈. 마치 이거는 아니, N국과 S국처럼 급이 전혀 다르지. 급이 다르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뭐 들어와서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장해찬이 들어오면 거기 그 현역 정현욱 의원이 이제 굉장히 그렇죠. 흥분할 텐데. 네. 근데 장해찬 벌써 선거법 1심 150만 원 받아서 음. 다음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부산 시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근데 보통 예. 현직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그 지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반대를 하면은 그렇지. 안 받아주거든요. 그냥 배려 차원에서. 예. 근데 저렇게 무리해가지고 복당시키는 거는 다른 뭐가 의도가 있는 있는 거 보죠. 그 다른 의도는 박 실장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음. 그냥 한동훈 전 대표 공격부터 열심히 해. 네. 이거죠. 이거죠. 만약 정현욱 의원이 친윤계다. 음. 그럼 못 들어왔겠지. 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치르지 않고 당권 레이스에 대한 진영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잠재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단은 뭐 탈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적일 수도 없고 뭐 견제할 만한 세력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을 견제할 만한 인물을 들이냐라는 것은 대선 한복판에 어떤 대선에 도움되는 인사보다는 이 대선이 19일 뒤에 끝나고 나서의 바로 당권 레이스에 대한 장악 이게 한동훈 전 후보로부터 들어올 거를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성벽을 크게 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데일리에 이제 내부 참모회가 있으면 내부 참모회에서 지금 여론이 우리가 지금 보수 결집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전폭적인 지지들이 같이 우리가 손을 잡아야 어느 정도 더 결집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님이 가서 한번 저기 설득도 하시고 그렇죠. 하시죠. 근데 누가 이제 저기 장해찬 복당해야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대선 장해찬 복당하면 한동훈이 들어오겠어?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이제 무슨 상원 시장 그렇죠. 같은 분이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 김프로 왜 이렇게 순진해? 어차피 이거 졌어. 우린 그냥 한동훈만 견제하면 되는 거야.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돼. 뭉치면 되는 거야. 지금 요 그림이 약간 상상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봐요. 방금 김프로 전에 순진하네. 예, 방금 오늘 김문수 후보가 한 발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헌재 8대왕 만장일치 관련 요거 얘기입니다. 예. 저는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어 수로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중약하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아침에 8대 0이 이거 공산당 같은 거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도와주죠? 그렇죠. 8등 기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8대 0. 8대0 기각도 있고 그건 8대0 안 인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건 뭐지? 지금 뭐 예를 다 이창수 인용됐잖아. 중앙지검장이랄지 다른 사람 탄핵 아, 얘기하고 그때 감사원장이랄지 그때는 그러면 그것도 공산주의적인 몰라. 발상인가? 그러니까. 아니 앞뒤가 이렇게 안 맞잖아.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그때 2대 1도 있잖아. 군을 동원해서 계엄을 하고 왜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독재하려고는 이분이 네? 전혀 지금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TV 토론 나가봐요. 음. SNL 되는 거지. 그 앞에 3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2자도 가능해요. 2자. 그럴 땐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요. 알았어요. 2007년. 그냥 다시 해봐요. 저 다시 해요? 편집점 잡고 다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럴까요? 다시 앞에 3자 나올 것 같은데. 앞에 3자 나올 것 같아. 3자. 할 말이 없습니다. 2자 나올 수 있어요. 아,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요걸로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아 그럼 뭐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근데 도저히 그 말을 못 하겠어. 알겠어요. 내 지금 좋아하는 거에 그냥 하면서 표정이 막 3이나 좋아요. 2나 뭐. 알겠습니다. 예, 장해찬은 복당하고 석동현은 데리고 오고 한동훈과는 손을 아직도 못 잡고 있고 윤석열은 끊지 못하고 있는 지금 김문수 후보 측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김상욱 이미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죠.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공개 지선. 입당은 아니에요. 민주당에. 그건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도 뭐 민주당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 뭐 김상욱 의원의 어제 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적을 내가 어디에 간다. 그건 그쪽의 당의 의석수를 하나 늘리는 거니까 마치 이걸 카드처럼 쓰진 않겠다. 그렇게 쓰고 싶진 않다. 근데 대선 후보 누구를 지지할 건지 지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논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의 선택을 존중하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하기가 힘들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에서 배지를 달고 공천을 받았으면 그 당에서 무언가를 해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정치권을 떠나고 그러는 거지 진영까지 옮겨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좀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 네. 민주당 후보를 지지 선언했어요. 네네. 뭐 사실상 입당이죠. 사실상. 뭐 이게 서류 페이퍼가 오가진 않았으나 민주당이 입당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구성원 자체에도 특히나 이제 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뭐 전혀 뭐 원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가라 그랬잖아요. 너 나가 했는데 뒤늦게 나온 거고 버림받아서 본인의 의사를 뭐 정치적으로 표현은 했으나 예.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표를 던져주고 있다. 나는 뭐 그런 한 케이스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근데 더 위험하고 나쁜 것은 장해찬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상당히 되게 잘 나갔었잖아요. 예. 그때 보였던 아나무인적인 태도.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본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가 되니까 다른 행동과 다른 말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좀 연기하는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리고 뭐 망가지면 예. 자기는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정치 꿈을 갖고 국민의힘에 복당한다는 것은 젊은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말 바꾸기, 거짓말. 저런 정치인에게 무슨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장 소장님이 장해찬 씨를 정치네요. 얘기할 때는 앞에 수식어 내자 인간말종. 이라고 예전에 이현종 논설위원이 문화일보 했다. 논설위원이 얘기를 했죠. 네. 그걸 소개시켜 드렸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인간 말종이 많이 생겼어요 국민의힘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권영세, 권성동, 성일종, 박수영 이 네 분을 인간 말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분들이 쓰니까 뭐 계속 이게 단어가 회자가 되네요. 그래서 저가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짜 김무성 대표 잘 나갈 때 저를 이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넌 진짜 너 가관이었다고 꼴불견이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난 시절을 깨닫고 갑오브 아, 갑일 때. 나는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장수- 정치를 안 해요. 장수형님이 그때 셌죠. 그래서 정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갑오브 갑일 권력을 때. 막 휘둘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대방은 저 때문에 상처도 받고 정말 재수없게 생각을 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다시 권력을 갖고 어떤 배지나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안 그러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그게, 나도 그런 본능이 있구나. 그래서 나 정치하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도 있는 지금은 장수장님이 여러 방송국 제가 같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의뢰 자세를 많이 갖추고 아주 체질화 딱 돼 있는데 그 저는 네. 그 2007년부터 네. 이분을 뵀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인성 갑이었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갑이라는 거는 훌륭한 평이 사람이다. 엄청 좋았다. 좋았다고. 뭐 전 뭐 지금도 그 평가에 뭐 큰 그건 없는데 작은 건 있어요. 중간에 뭐 갑오브 갑으로서 뭐 갑질했다 그런 건 못 느꼈고 다만 일이 몰려 있는 거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이 몰려. 예, 그때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일하는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당시에 모 초선 비례의원은 김무성 대표랑 만나자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분을 통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높으니까 이분이 탁 칼같이 그럼 쳐내니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우 쟤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보다 아우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반성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새누리당 반장할 때 나온다. 다 새누리당 나왔다. 제가 국회 출입에 새누리당 반장할 때 JTBC에 그때 김무성 당대표실의 부실장이었거든요. 의원실의 보좌관이었기도 하고 수석 보좌관이었기도 하고. 근데 저희 이제 여당 출입하는 후배가 이제 물론 JTBC가 이제 비판적으로 많이 쓰니까 싫어하는 거 제가 인정해요. 근데 그래도 보통 기자들이 가면 잘 해주는데 거기에 장성철 보좌관이 JTBC는 완전히 막 거의 들어도 예 이런다는 거예요. 설마 진짜로 그랬죠. 진짜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안 나쁜 되잖아요. 놈이었네. 제가 그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여당 우리 이진이 그래가지고 야 알았어 내가 한번 만나볼게. 하고 또 제가 둘이 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엊그제도 같이 봤는데 그쪽 인맥을 야 너 장성철 보좌관 알지? 우리 나 잘하는 형이지. 같이 한번 자리 좀 만들어줘.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JTBC가 풀렸어요. 그렇게 됐고. 한마디 깐깐해요. 변명하자면 제가 그때 정말 술을 못 먹는데 술 점심 저녁 술 때문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당 최고위원회 회의장을 가면은 기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왜 저는 밥 안 사주세요? 저는 왜 술 안 사줘요? 그래가지고 2달치 약속이 맞아요. 그냥 점심 저녁 주말 가릴 거 없이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봐도 그때 재수 없었어요, 제가. 아니 나는 불안해가지고. 왜? 아니 그때 건널목 사건도 있잖아. 건너목 사건? 아니야. 모른 척하고 그러는 거. 아이. 그래서 정치를 저는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뭐 이제 생각을.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네. 저도요. 저는 뭐 그런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본 적이 없고 늘 권력자들에게 늘 이렇게 좀 방골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뭐 기자 생활을 26년 했는데 기자들이 또 갑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후배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기자가 갑이면 기사가 을이다. 기사가. 맞는 얘기네. 명언이네. 네? 그렇죠. 기자가 을이어야 기사가 갑이 된다. 명언 아닙니까? 명언. 저 근데 보세요. 박 실장님은 그 저거.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조금 이제 혐오 대상.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민주당에서 기자다. T조를 조심하듯이 조심해야 된다. 새누리당에선 JTBC를 조심하. 네. 경계 1호. 그래서 이제 김무성 의원실에 쫙 들어오는 순간 카톡이 오는 거지. 저 박성태 기자가 옵니다. 피하십시오. 그렇지. 일 열심히 하는 척하시고 바쁜 척하시고 말 걸어주지 마세요. 김무성에서 쑥 들어 맨 안쪽 왼쪽에 있잖아 이 자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뭐 하는 척. 그래서 근데 쓱 가서 이렇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해. 따뜻하게 다른 국민의힘 의원실도 마찬가지야. 따뜻하게 말을 안 받아. 맞아. 그래서 제가 비하인드 할 때 워낙 이렇게 막 좀 많이 혼내셨죠. 흔한 말로 조절돼서 저도 좀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딴 얘기를 좀 많이 했고 시청자들 의견이 좀 들어왔는데 저희가 많이 의견 하면
찬수리님께서 장해찬 들어오면 국힘 끝난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계님 장해찬은 무시가 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의 캔디님은 앞서 제가 이제 재연하는 걸 두고 편집점 잡아서 다시 쇼츠 조작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쇼츠 조작. 아까. 3자, 2자 예, 예. 뭐 이 얘기했던 거 이렇게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제가 이준석 예.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장해찬하고 같이 막 다니고 방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이준석 TV에도 막 불러가지고 맞아요.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하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야? 좀 뭐 이용하고 아 싶고 이용. 좀 뭐 그렇게 그래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 저도 뭐 주말에 누구 만났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 장해찬이 사실은 스피커는 좋다. 말은 좀 잘해요. 잘하죠. 되게 그건 목소리도 인정해요. 듣기 좋고 표현력도 좋고. 아 그럼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랑 막 이럴 때 그때는 이제 내 뒤에 윤이 있다 이 그렇지. 생각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오바를 한 것 같아. 선을 안 넘어야 될 거 좀 넘어서 저도 보면 선배님 하면서 잘해요. 잘하고 원래 맨 처음에 예전에 나왔을 때는 그 친윤 가기 전부터 윤석열 캠프 가기 전에 방송에도 많이 나왔을 텐데 참 괜찮은 보수 논객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제 권력을 맛보고 봐봐요. 김건희랑 통화하고 윤석열 통화하고 정용진 회장도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은 야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목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근데 전화 한 통하면은 뭐 당시 뭐 인사 비서관님 뭐 주진우랑도 통화하고 뭐 다 내가 추천하는 사람 다 대통령실 들어가고. 대통령실 가고 싶어? 취재하고 싶어? 나한테 얘기해. 기자들한테 이제 이러고 이제 딱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태도가 이제 다시는 안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보면 저도 이제 뭐 후배들이 배치도 되고 선배들도 배치된 분들 보면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환경이 변하니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장해찬뿐만 아니라 뭐 배치들이 만나는 사람이 뭐 장관 만나고 뭐 회장 만나고 뭐 이렇게 뭐 국외도 나가서 높은 사람들 만나니까 본인이 뭔가 특별하게 변해서 예전에 있던 사람들과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공달 선생님이나 공수 선생님이나 나중에 이제 배지 다시고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 우리 우정도 있으니까 우리는 가끔 만나 주시고 소리예요. 똑같지 뭐. 근데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이 내부는 권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정치를 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공달은 그렇게 공달을 바랐으니까 이루시고 저는 이제 공주했는데 안 줄 것 같아. 주세요 제가 볼 때 했는데. 공단 선생님도 당내 줄에 대해서 워낙 바른 말을 많이 해. 그리고 우리 공주 선생님도 내가 차라리 권력을 안 받고 말지 내 입을 막지 못하겠다. 예, 이런 게 좀 그럼요. 있어. 바꿀 수가 그럼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2007년에 이제 예. 정치권 왔을 때는 이런 뭐 선거 나가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이분이 잘 아신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면서부터 이분이 막 부추겨가지고 선거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48에 당협위원장을 맡게 예. 된 거예요. 근데 공천이 2번이 탈락이 되니까 요번까지 야 이거는 좀 그렇다. 내가 이건 한번 이거 이렇게 당이 되면은 그래도 보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이런 체제로는 망하겠다 싶어서 내가 버텨서 이건 바꿔놓고 뭐 공천은 둘째 치고 가네 이거 좀 바꿔보자. 왜냐하면 이 카르텔 안에 못 들어가면 안 줘요. 주지를 않아 그냥. 아니면 막 이거 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되나? 틀렸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볼 때 여기 네 분이 다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봐. 연습. 자, 자, 연습. 하나, 둘, 셋. 이렇게 못해. 고개도 어깨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다시 제가 그거를 정면으로 보니까 네. 야 이건 바꿔야 되겠다 했는데 저하고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당 대표를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만둬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 권력자들은 말을 삼키라고 강요하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걸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할 말을 삼키라는 사회,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걸 옳다고 얘기를 못하게 하는 사회.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큰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면 또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일단 입을 풀어줘야 되는데 점점 그게 안 돼. 내부 정말 비판도 안 되는. 이철규, 권성동 집권 초기에 사람들 변하고 하는 행태들 보니까 와 사람 역시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신세 한탄하는 자리처럼 됐는데 사장님 여기 호프 2잔하고 노가리 좀 주세요. 호프 2잔하고 노가리 좀. 고추장 좀 더 주시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안을 다룬 것보다 우리가 이 정치를 이야기하는 근간 자체가 그렇죠. 결국에는 권력자들 비판하는 게 우리가 뭐 한이 있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그럼요. 가야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적인 민주주의다라는 이제 일단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뭐 지식인이나 흔히 지식인이라고 얘기하거나 언론, 뭐 교수나 언론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당파성에 갇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념이나 또는 이념 그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 뭐 예를 들어 다른 그 추구하는 가치, 뭐 젠더랄지 노동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편이 하면 다 맞고 쟤네 편이 하면 다 싫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무너져서 맞아요.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가다 보니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여기 호프 언제 주세요? 네.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했는데 또 이런 얘기 재밌다. 그래도 힘내라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0,000명이 넘게 또 보고 계십니다. 예. 좋아요. 예, 뭐 어쨌든 저희 공달 선생과 공주 선생님은 꼭 공천을 받기를 하면서 조선일보는 사설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윤은 탈당하고 김건희는 수사받아라. 검찰 조사받기.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에요. 나가라.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조선일보도 막 하는 거 보면 뭔가 앞서 공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협의가 됐나? 분위기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은 안 됐기 때문에 조선일보마저 나서서 이렇게 촉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뭐가 있으니까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렇게 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아, 저는 저기에서 윤 탈당해라 하면은 있는 것 같은데 검찰 조사 받아라 이거는 조선일보가 그 안 하겠다는 걸 지금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 기억에는 김건희를 버려야 산다라고 했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한참 총선 막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막 거부권 행사하고 할 때 조선일보도 김건희를 버려야 보수가 살고 윤석열도 산다 이런 논조의 사설이 나왔었어요. 환불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이제 국민의힘 한번 이재명 안 된다. 아마 이런 쪽에서 아마. 그러려면 최소 필요한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윤석열 탈당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판국에 영화 예고편이 하나가 눈길을 끈 게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면 이건 이제 일반적인 제작사라기보다는 흔히 이제 진보 진영의 유튜브라고 볼 수 있는 열린공강 TV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예고편 하나 볼까요? 이거 김건희 씨가 주인공이에요. 이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냥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들 그놈이 주술에 빠져가지고 지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본다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예, 예고편 보는 중에서도 여기서도 웃음이 좀 터졌는데 뭐 암시, 시사 이게 아니고 대놓고 그냥 합니다. 그러네. 제목도 신명이에요. 뭐 신명 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김건희 씨의 본명 원래 이름 명신을 거꾸로 하면 신명이 됩니다. 이게 장르를 보니까 나무위키의 장르 소개가 오컬트로 돼 있어요. 오컬트, 뭐 파묘 이런 느낌이네. 네, 오컬트 드라마 스릴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린공강 TV에서 대놓고 깐다 했네. 우리는. 대단하다. 예, 근데 저는 1,000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싶네요. 제가 저희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기까지 그리고 윤석열 파면되기까지 지난 3년을 정말 그 한 20부작으로 OTT로 만들면 예.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리얼하게 오컬트보다는 약간 리얼하게 그런 건 정말 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천만. 김규리 씨가 네, 김규리 씨가 김규리 또. 씨가 이제 명신역을 맡아서 열연을 해주시고 뭐 사연이 많은 분이잖아. 네, 사연이 많은 분이죠 사실은. 이명박 때부터. 네. 어. 일단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 이제 말씀 한번 해가지고 방송 출연을 거의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닮았어. 전설의 고향 같네. 좀 닮았어요 진짜. 복장이나 저 넥타이도 그냥 그대로 진짜 닮았어. 현실감을 살렸고. 현실감을 살렸어요. 대단하다. 예. 왕자. 아, 난 저거 나오면 이제 내가 말했던 게 저한테 좀 물어보지. 그러니까 아, 까메오로 좀 출연하시지 그래서. 아이 왜 그래요? 이거 검증하려고 이거 인터뷰 안 왔었나요? 열린공감 쪽에서? 전화 저 차단해 놔가지고 아, 몇 명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도 막 하니까 아니 저기서 그 얘기는 왕자의 스토리는 우리 윤희석 공단 사실 선생님께서 잘 진실은 알고 계십니다. 몰라요 저도. 근데 저걸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요쪽에서 써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왕자가 맨 밑에 네, 획이 네. 길잖아요. 네. 여기가 길다고. 자기가 반대. 썼으면 여기가 길지. 그치. 그쵸? 예, 딱 봤는데 예리해. 이거 누가 써준 건데. 뭐 옆집 사실- 할머니가 써준 건 같진 않고. 예. 아니, 거기 이제 할머니들이 이렇게 유모차 몰고 왔다 갔다 했거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때 힘들었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왕자. 네. 왕의 말로를 지금 잠깐 재밌겠어요. 봤고요. 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렇게 약간 포인트로 잡는 거 또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사진 준비했죠. 장면들. 장면들. 네. 요건데요. 뭐야?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경기 수정 성남 수원정 이수정이래요.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수정 위원장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손바닥에 어떤 인형이 조그마한 인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그 딸에게 어떤 조그마한 선물을 준 그런 약간 사연이 있는 선물 사진을 기사를 링크하면서 페이스북에 네. 아버지 김문수 아버지라고 적었습니다. 좀 기사 보면 나오죠. 6살 때인가 어머니를 따라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면회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 손에 무언가를 꼭 쥐어서 장난감 자동차에 조그마한.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아버지의 모습, 그런 부정, 인간적인 모습을 좀 드러내려고 한 건데, 근데 사실 이수정 교수가 바로 한 이틀 전, 3일 전인가요? 사흘 전에 올린 글에는 지난 주말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던 그 밤에 썼던 글입니다. 어떡하냐 문수야. 가처분 기각 나왔을 때. 그래서 급수정이다. 이름이 이수정이 아니고 어떡하냐 문수야 하다가 바로 2, 3일 만에 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김문수 이런 것도 올려서 참 당황스럽고 친원들의 일부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좁은 그래도 심리학 범죄 심리학 쪽에서는 좀 나름 그 유명세를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수 신분인데 저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면은 저런 건 누가 심리학적으로 판단해 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이수정 교수랑 방송을 꽤 몇 번 했는데 되게 사실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을 때는 아. 이수정 교수가 그는 이분이 뭐지? 본인이 아깝게 졌잖아요. 네. 김두관 의원도 부정선거 주장한다니까. 아. 자기가 아깝게 졌거든. 다 그러는 거,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아깝게 진 사람들은 다 부정선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질 수 있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기다가 뒤집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섞이잖아요. 전에는 저 사전투표 맨 마지막에 했다가 요번 총선 때는 섞었단 말이에요. 특정 이거 갑자기 숫자가 왜 이래?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내가 이기다가 딱 1% 치게 만드는 썸바디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도 민주당이지만 어. 부정선거 주장하고 내가 김태호 의원한테 질 수가 없는데 질 수가 없는데 왜 졌냐? 대선 출마하려다가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과학적인 증명들하고 특히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된 건데. 아니 이건 과학도 아니에요. 아니, 투표지에 놓고 거기 있는 거 까서 그 숫자 세는 게 그럼요. 뭔 과학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투표지 개표장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 가면요 전쟁이에요. 그 표 빼돌렸다가 죽어요. 그리고 또 제가 2만 5천에서 25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이수정 교수님이 정말 방송할 때는 약간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지만 되게 과학적이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좀 일단 급수정은 됐어요. 급수정. 급수정. 네. 근데 급수정하는 게 저게 심리학적으로는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인지부조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문 저분도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인지부조화의 어떤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좀 보기 민망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 그 이수정 교수가 저한테 나 이번에 총선 막 공천 준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상담을 해왔으면은 하지 마세요. 지역 출마하지 말고 비례달라고 해라. 그래, 당신은 그렇게 가야 한다. 이 지역 정치를 안 해보던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전 조언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범죄 심리학에 탁월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문가로 영입이 되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도 좋았기 때문에 비례로 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왜 저런 지역을 선택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는 TV에서 이제 화장한 모습만 봤는데 날 것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정치하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급수정한 분이 있어요. 이분의 급수정은 대단하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사진 혹시 준비됐습니까? 어? 저분? 지금 이 사진만 딱 놓고 보면 물러가라 이러고 하는 건지 우리 김문수 하는 건지 헷갈리긴 해요. 네. 근데 편집이죠, 어떻게 이게. 해석하든 아니 사진에 한 컷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한 컷인데 순간 포착을 해서 저렇게 네, 된 거구나. 중의적인 거죠. 물러가라 해서인지 물러가라 김문수 워이 이건지 우리 김문수. 야, 지금 우리 김문수 대선 끝나면은 다시 이제 원래 권성동으로 돌아가요 이제. 원래 권성동 그럴 거예요. 네, 김문수 이제 신경도 안 쓴다고 이제. 그러겠죠. 그냥 19일만 참자. 19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됐어. 단일화 뭐 돼서 뭐 한덕수 빠지고 어쨌든 한동훈이야 기호 2번. 예. 그럼 이제 저런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동훈 후보는 아마 따로 갈 것 같아. 막 이렇게 끝났어. 끝났어. 근데 아까 졌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됐으면 그 권성동 후보가 옆에서 저러는 걸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받아줄까? 저기 아저씨 조금만 떨어져. 가만히 그래서 뭐 물론 그냥 하는 얘기지만 집안 단속이나 잘하세요. 원내대표 하시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단일화를 할 거 아닙니까 한덕수랑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의석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예 그냥 탈당을 해버려. 아예. 아예 이제 씨알도 안 얘기한 것처럼. 먹히니까 아예 그냥 빨리 가 어디로. 그렇지 윤상현 이럴 의원 수도 얘기한 것처럼. 있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동훈 후보가 됐었다면 뭐 가정이지만 그러게 또 날치기가 한 밤에 있었다면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나 권영수 비대위원장은 저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문수니까 받아줬지 않았을까. 이게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당무 우선권을 제가 쭉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해도 받쳐줄 사람이 당에 한 명도 없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됐어. 당무 우선권 저는 실효적이라고 봅니다. 친한계 의원이 20명이나 되기 때문에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총장도 임명하고 그러면 사무총장이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새벽 날치가 불가능해요. 예. 그렇죠. 기조국이 그렇죠. 사무총장 관할하에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짝짝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느 분은 당무 우선권에서 김문수가 다 한다며 너 왜 틀려? 뭐 이런다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권성동 권영세가 일단 김문수를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내가 볼 때 한동훈 후보라면 저렇게 하지도 못했어. 그냥 뒤에서 욕이나 못하죠. 하다가. 못하지. 네, 이게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백상예술대상 특별상 깡다라는 의견도. 근데 저는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요. 저런 모습 보면 권선동 원내대표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얼굴이 두꺼운 정치인으로 기억될 거다. 김문수 후보는 진짜 잘 안 들리나 봐. 예. 자, 권성동 의원도 SNL에 좀 나와서 나왔었잖아. 아니 이제 또 나와. 또 나와요? 본인이 지금 했던 거를 좀 희화화시켜서 승화시키는. SNL에 안 나왔나? 무슨 예능 나왔는데 SNL이 아닌가? 무슨 예능에 나왔어요. 근데 권성동은 승화시키는.
스스로 너무 창피해서 못 나갈 것 같아. 아니에요, 얼굴 두꺼워요. 전혀. 저분은 제가 봐서는 눈하고 귀를 다 덮었어 얼굴. 예능을 나갔다니까 당대표로 막 이쁘게 하고 이쁘게 다니고 막 요새 철갑 옷을 입었지. 얼굴만 가린 게. 다 입었어. 사실은 호흡 예전에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 근데 실제로 두꺼워진 것 같아요. 엄청 실제로든 비유적으로든 많이 두껍다는 건 약간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다른 얘기, 요 얘기 관심이 많아요. 이거 안 할 수가 없네. 네. 직위원 부장판사의 방. 음. 우리말로 번역해서 방인데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법사에서 물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1심을 맡고 있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강남 룸살롱에서 지난해 접대를 받았다. 얼굴 사진까지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값이 400에서 500, 1인당 100만 원이 넘는 곳이고 문제는 뭐 이것 자체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반복적 여러 차례 그리고 동석 한 분이 직무 관련자이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민주당에서 어제까지 나왔던 걸로는 직위원 부장판사의 얼굴로 보이는 사진까지 확보했는데 최종 확인은 확인 중이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없는 일을 지금 시점에서 판사에 대한 어떤 직위 문제가 걸린 일인데 예. 그냥 던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뭔가 확실한 제보와 정황, 사진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던졌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석현 전 법제처장도 본인도 이제 법조계 이석현 딴 사람이잖아. 이석연 이분도 그래도 법조계에서 꽤 나름대로 예. 좀 밥을 먹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직위원 판사가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면 이제 재판 관련일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입장을 오늘까지 직위원 판사가 밝히지 않는다면 안 나온다면 대법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아마 그래도 이제 전법제처장 정도 되면. 아무래도 판단을 좀 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장소장님이 정보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 지금은 그 김용민 의원이 밝힌 거는 다른 한 건이고 또 언론사에서 지금 추적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건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건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개가 제보가 들어가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막 누구한테 접대 받았다라는 것까지 이제 내부 정보로는 좀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또 이제 아직까지 입장을 안 밝힌 거 보면은 사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참 이런 판사들까지 저렇게 접대받고 술 먹고 참 나라가 이게 엉망이네요. 판사들도 99만 원이면으로 맞추면 또 이게 직무 대가 없는 건가? 저번에 검사들도 1회당 김영란법이 회당 100만 100만 원, 원이죠. 연간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나눈 거는 어떤 검사는 뒤늦게 왔기 때문에 얘는 뭘 빼줘야 되고 뭐 이런 그래서 기소를 안 9만 했잖아. 원 이하로 낮춰서 분 단위로 깎았잖아. 네,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반 1인당으로 이제 술값을 나누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엠빵. 물론 돈은 안 냈죠. 근데 엠빵으로 해서 당신이 받은 접대가 얼마냐를 계산을 할 건데 연간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뭐 3, 4회가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김영란법에 충분히 저촉될 수 있다. 부적절하죠. 도덕성이 엄청나게 그 검사들은 이름 별로 모르지만 이 직위원 판사는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유명해지기 전 지난해 네, 이제 있긴 그랬다는 했지만 건데 이제 결론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돼가지고 뭐 그 결론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 이 구속 취소가 될 때, 이걸 이런 논리로 구속 취소를 한다고 다 의아했거든요. 예.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방송을 하다가 그 김영남 전 의원도 이제 검찰 출신이고 해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직위원 판사가 뭐가 뭐 꼬투리 잡힌 거 아니야? 근데 판사가 꼬투리 잡힐 건 돈하고 여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캐비넷이 심우정 검찰에 있다면. 그래서 콜라보가 구속 취소하고 심우정이 거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제가 들은 건 요게 이렇게 네. 잡혀서 이렇게 그 구속 취소의 결론이 이르잖아요. 직위원 판사가 뭐 성격까지 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들었냐면 본인이 구속 취소돼서 그 구속 기간
그 계산한 것부터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협박을 받고 있어서 진짜 이거는 구속 취소할 수밖에 없겠네. 이랬다면 나올 수 없는 반응.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 사건 있은 뒤에 지규현 부장판사가 주변에 한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일단 상당히 당혹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반응에 반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저 보도에 당혹했다. 요보도? 네, 요보도는 당혹하지 그렇죠. 당연히. 당혹해하고 이거는 공세다. 그런데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사실무근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값이 400만 원 그게 사실무근일 수도 있는 거고 동석자가 직무 관련자다 그게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뭐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일단 본인은 저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아니다라고 얘기 못 하고 그냥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얘기 못 하고 다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겠냐. 이런 심정은 토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사니까 즉각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대응이라도 할 법한데. 그렇죠. 뭐 저 정도면. 입장도 밝히지 않고 따지고 보면 판사로서 이걸 계속 놔두면 엄청난 불명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지? 이게 더 저는 그렇죠. 있구나. 그러니까 어제 주변에 이렇게 한 반응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있긴 있구나라는 건 이제 저의 판단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규현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받은 사람 얘기도 들어봤었거든요. 윤석열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분의 얘기도 들어봤는데 약간 이런 식이래요. 증인이 나오면 증인 오늘 이번 주 스타일 바뀌었나요? 괜찮아요? 좀 가볍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유들유들하고 하실 말씀 다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약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술을 많이 좋아하는 건 이미 이제 법조계에 소문이 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접대를 뭐 개인 판사가 받았던 그거는 뭐 사회부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한 판사니까 자꾸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 그렇죠. 참 곤혹스럽습니다. 방금 전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이준석. 징계 처분 취소 의결. 아니 남의 당 갔는데 무슨 이게 개혁신당 소속을 왜 징계 처분을 해죠? 전직 당대. 참그 그러니까 뭔가 자다가 봉창을 뭔가 이렇게 두드리는 한번 해보려고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발버둥을. 뭘 어떻게 네. 해보려고? 내가 말했잖아요. 윤석열도 피하고. 안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바깥에 손을 내미냐고. 그러니까. 안 정리가 안 되는데. 자 그럼 이런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에 들어오느냐? 어떻게 보여요? 후보 너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쵸. 김문수 후보 사퇴시키기 하는 후보 조건으로 너해. 그냥 하겠지. 보수 그렇죠. 중도보수 후보 후보 아니면 너해. 다 갖다 바치는 조건으로. 뭐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그 윤핵관들은 1번 이재명 싫어, 2번 한동훈은 더 싫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준석이라도 데리고 오자. 예, 차라리 그냥 이준석.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한번 얘기해봤다고.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 김문수 후보가 껍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이준석을 데려와서 이재명, 이준석 이 두 판으로 마지막 카드는 생각할 수 있죠. 대신 국민의힘을 다 줘야 돼요. 이준석한테. 안 그러면 안 근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준석 후보 뭐 저한테도 많이 뭐 문자 보내시는데 왜 그 가능성을 못 생각하냐? 친윤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준석을 데리고 올 가능성을 왜 당신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개헌과 탄핵이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준석은 만약에 이준석으로 추대를 하겠다 국민의힘이 합쳐서 그럴 가능성도 저는 0.5%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권성동 김문수 빼고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뺄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뺄 다 사람 빼야 돼. 싹 빼야 돼. 아주 상징적인 인물은 빼고 선대위부터 다 지금 아웃시켜.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선대위에 한 40명 들어가 있어요. 다 빼.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딱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런 애들이 있지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아. 잘. 그러니까 보세요. 이분들은 우리가 대형 정당인데 이준석한테 우리가 징계 취소하고 손잡고 하면 이준석이 좋아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그 있는 생각을 거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근데 생각인데. 봐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더 그게 생각날 거야. 그렇죠. 그때 봐요. 권성동 원내대표였어. 권성동 체리 따봉. 원내대표가 그 이준석 그러네. 몰아낼 때 비대위 위원장 대행하다가 주호영 의원 갖다 2주 만에 덮어지고 그거 주도한 사람이 유상범 의원, 전주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 대변인들 대거 나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어. 그다음에 윤리위원장 이양이 이준석 당원은 빨간 옷 입고 이준석 당원은 뭐 김철구 불러다가 막 작살내고 그렇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대로 있어 거의. 그리고 어떻게 해? 제가 지난 총선 때 동탄에 가서 이 시홍산에서 동탄까지 가서 이준석 후보를 인터뷰했었어요. 동탄 이준석 사무실에서 그때 우리 고필이 같이 갔죠. 제가 안 갔나? 아 류필이가 갔나? 우리 고필이 PD. 류필이 같이 가서 난 고삐리로 들려. 고필이 예, 고필이 아닙니다. 예, 한예종 출신이에요. 한여정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같이 갔는데 아 왜 이렇게 자꾸 전화가 와? 윤석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때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엄청 피곤했었는데 그때 이준석이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거야. 한이 있는 거야, 한이. 당해? 윤석열한테. 아 그렇지. 내가 어머니도 어떻게 우셨잖아. 대통령을 시켰는데 인터뷰하는데 막 이준석한테 아니 윤석열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서 거의 약간 울 듯하더라고요. 우라통이 터진 거네요. 그렇지. 우라통이. 거의 한이 있더라고. 안 물어봤는데도 계속 이제 윤석열 얘기를 하는 거야.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징계 취소 가지고 징계 취소했으니까 미안해 이러면 들어올 줄 알아. 제가 말도 안 이준석 되는 후보랑 좀 가까워진 게 그때예요. 어. 뭐냐면 대선을 치룬 당 대표였을 때 막 두 번 가출 사건이 있었잖아. 예. 그때 전 되게 이준석을 비판했어요. 당무 선권이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 대선 후보에게 그냥 맞춰줘야지 맞춰줘라.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선거 개판 난다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윤리위에 저랑 진짜 뭐 정말 가까운.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크신 분. 여러 가지를 다 알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저 배우가 누군지도 알아.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준석 당시 대표한테 다 얘기를 해줬거든 사전에 미리. 이렇다. 그러니까 더 미치지. 이러니까 이거 대비해라 뭐 해라 그랬는데 진짜 그럴까요? 저 정도까지 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당신도 알아봐라. 그때 제가 이준석 그렇게 옹호해줬거든. 이준석 옹호해준 사람 나밖에 없어. 당시 그때. 집권 초기였으니까 다 윤석열 윤핵관들한테 아부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마워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가깝게 지내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번에 완주를 해서 보수의 미래로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국민의힘과 합치거나 다른 선택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볼 때면 그래서 이제 보수 우파는 한동훈과 이준석 이 두 양날개로 쭉 나가야지 살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몸통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이 좀비들을 빨리 날개는 있는데 청산을 몸통이 해야 돼. 이상해. 청산은. 이 몸통이 따로 노니. 제가 그 몸통들 어떻게 될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술 안 좋아하시니까 이제 이런 캐비넷은 없을 거야. 저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술을 못 드시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예. 하겠습니다. 뭘 해? 해야죠. 너무 이제 민주당 얘기는 안 재미가 한다. 없어. 왜 재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약간 모든 이순신 데는 벨트를 비판적인데 이재명 대표 쪽 얘기는 안 하니까 후보 쪽 얘기는 하니까 혹시 그쪽은 안 까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근데 재미가 없어. 깔 게 없어. 아니 지금은 지금 그런 아니 게 부울경에서 없어요. 지금 뒤집어졌어요. 디비졌어요. 뭐가? 디비졌어. 뭐가? 막 이렇게 막 현장 가면 난리가 아니래요. 진짜? 뭐 이재명 해라. 국민의힘 안 된다. 박정희 유경수 여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막 들릴 정도니까 뭐 이재명이 지금- 남이가 뭐 이러고. 그러죠. 남이가 하면서 거의 이제 보수를 다 먹는 듯한 그런 행보를 이번에 TKPK에서 했다.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이게요. 어.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만약 된다고 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잘 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한 석 달 지나면 이제 모든 책임을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한 석 달까지야 이렇게 대충 가지만.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경제 사이클이 가장 안 좋을 때 들어왔어요. 그렇죠. 가장 안 좋을 때 들어왔어요. 그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면에서도 그래요. 뭐 외국 변수 빼고라도 제일 안 좋은 상황이야. 예. 그럼 이제 자기가 잘한다고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잘하길 바랍니다. 잘하길 바라는데 과연 민주당 주변에 이재명 왜 이재명을 도와서 뭐 내각을 꾸리거나 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렇게 분포나 이런 걸 보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연말까지 한 6개월 보면 아마 지금이
화양연화다. 그렇지. 지금이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취임하기 봐요. 전이 제일 좋지. 사이클이 너무 나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이클 자체가 사이클은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 사이클이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려가죠. 네, 안 좋을 때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안 좋아. 침체기로 들어가는 완전히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고 해서 경제가 확 좋아질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재정을 엄청나게 풀어서 확 와다?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많이 풀어봐야 50조인데 50조 푼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잘하면 요게 한 5년 뒤에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친명 쪽 한 분이랑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많은 이제 지지자들 만나 그럴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라. 그렇지. 일단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일단 급선무지 막 대통령을 바뀌었다고 엄청나게 특히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뭐 대통령 바뀌어도 코스피가 뭐 5천 가냐? 아니다. 그분은 이제 일단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자체가 보면은 이 연합정부 구성하는 부분들도 아마 본인 혼자 다 책임지기는 쉽지 않으니 서로 간에 지혜를 모으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IMF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그러면 결국에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IMF를 극복하는데 꽤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예. 기본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렇게 또 뭐 부담은 되나? 또 그거를 극복했을 때의 본인의 어떤 지지율 그리고 뭐 이 4년 중임제로 개헌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또 어떤 정치적 계산들 저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꼭 해야 될 것과 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야당 대표 입장에서 다 나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집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아주 잘 지적했는데 HMM을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서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정부 지분이 많이 들어서 직원들만 오케이 하면 보낼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박정희 때 얘기도 아니고 예. 정부가 이걸 이렇게 본사를 옮겨버려. 산업은행은 못 가는데 대신에 부산에 HMM을 갖고 올 거 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을 달래주기 위한. 예. 그런 식으로 정치 쓰면 논리로 안 하면 안 되죠. 되죠. 예. 그런 기업의 논리는 저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재명 후보 옆에는 아직도 원화를 기축통화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같은 류의 아주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하는 분이 옆에 있구나.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HMM 이런 부분 이런 거는 그냥 총선용 아니 대선용이고 아 그게 뭐안 실제 되지. 되면 또 달라질 수 아니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못 간다고 그랬어. 산업은행 못 가고 대신 요걸 보낸다고 그게 얼마나 큰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정책을 이제 이렇게 막 해놓으면 검토하는 근데 거지. 산업은행도 지금까지 뭐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이라면 이미 한 7, 8년 전에 갔었어야 돼요. 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야 되는데 다 검토하는 거죠 여건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말씀 지금 가장 좋을 때가 있고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려워. 어렵고 긴장해야 된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잘해주길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희가 시간이 다 오늘도 12,000명 넘게 오. 저희가 이제 워낙 합리적인 이제 뭐 많은 기본이군요. 오. 진영이 얽매이지 않는 채널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신 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자만 25,000 되면 10만이 됩니다. 구독자 10만을 위해서 많이 또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명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공지글에 올렸는데 그거 참조하시고 메일 보내주시면 역시 커피 쿠폰 나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비교원 배너 하나 띄워주세요. 서경석 배너 저기 있잖아요. 이제 나왔네요. 반가워요. 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입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에는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를 빌린다 최대 약정하면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성능 다 거기에요. 여기 써 있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냥 어디를 통해서 약정하냐, 뭘로 해 약정해야 내 이익이 최대냐 이것만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비교원에서 24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전액 100% 현금 혜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 없다. 뭘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당황하셨군요. 당황했습니다. 삼성 TV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전화해서 나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교 받고 약정하면 현금 들어갑니다. 앞에 서경석 씨처럼 닮은 서용주 소장이 보증하는 비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색할 때 인터넷 비교원을 쳐야 됩니다. 아 인터넷 비교. 비교원. 인터넷 비교. 인터넷 비교. 예. 인터넷 비교원으로 검색을 하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원삼객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 역시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알림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일단 구독, 좋아요. 네. 장성철 TV도 구독해 주십시오. 숟가락아.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